PFT 사태가 다시금 재점화가 되고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마저도 형사처벌로 함께 끌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은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전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제가 그 설명들을 보면서도 일정 부분 고개가 끄덕여지며 공감이 되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구독자님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세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또 포항 사건을 예고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PFT 편파 방송 논란으로 인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폐지 청원에 대한 비난도 받았었고, 최근에는 심지어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 안성일 씨가 깊게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녹취 자료들, 나아가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이 키나 멤버의 연락을 받지 않는 점 등 후속 보도가 있긴 있는 거냐. 11월 1일 날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다른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느냐. 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정말 떳떳하고 제대로 된 팩트와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진작 후속 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많은 대중분들이 이 사태를 두고서 답답해 미칠 것 같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도 한 배를 탔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대한 카르텔과 더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 굉장히 정당하게 제기되고 있고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벗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공식 입장을 내되 확실한 대중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하나라도 제시를 하면서 입장 발표를 한다면 워너뮤직 코리아나 교보문고나 다 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마찬가지죠. 편파 방송에 대한 의혹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작진은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유튜버는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상황조차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한데 이들의 억울함, 누가 공감을 해주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키나라는 멤버의 수천만 원 정산의 이야기가 널리 번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 타이틀의 제목을 좀 보십시오. 전 멤버 3명이 어트랙트에 정산금을 요청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싶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전달해드렸죠. PFT 멤버들 3명이 전속계약 해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해외에서 들어왔었던 많은 이 저작권료에 대한 정산금을 키나라는 멤버 혼자가 오로지 받게 될 것 같다. 그 금액만도 1,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쏟아진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 멤버는 누구죠? 3트리오죠. 이 3트리오 멤버들이 황당무계하게도 어트랙트 측에 정상금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내용 증명을 보냈다. 와, 진짜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진호 유튜버 영상에 나온 단독 보도의 이야기를 조금 곁들이면서 팩트를 빨리빨리 짚어서 넘어가 드릴게요. 자, 지금 이 키나의 정상금은 어트랙트건 다른 소속사에서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밀리에 적혀져 있다. 근데 이 수천만 원 이상이 된다라는 내용까지는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직접비 30억 원이 이미 이 PFT 멤버들의 큐피드 음원 수익만으로 모두 상환이 됐다고 합니다. 직접 비용으로 투자받은 30억의 금액을 PFT 멤버의 큐피드 노래 하나로 이미 다 상환을 했다고 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투자 내역을 보면 직접 투자비 30억과 간접 투자비 33억 원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을 이미 음원 수익만으로 다 상환을 해버렸다. 그리고 예비 비용 17억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직접비 30억만을 갚으면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그 30억을 이미
피프티의 큐피드라는 노래만으로 다 갚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뭐겠습니까? 결국 큐피드라는 노래가 30억의 직접 비용, 멤버들이 감당해야 됐을 비용이 다 상환이 끝났고 그 이후에 발생된 비용은 전부 다 소속사와의 수익 배분으로 이들에게 정산되는 금액이란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폭발적으로 판매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정산 내용만 봐도 제대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원 수익만으로도 이 정도의 지금 금액이 발생을 했다. 만약 광고까지 촬영을 했다라면 그 수익은 천문학적으로 말 그대로 이 멤버들이 그냥 정상적으로만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미 직접 비용 30억을 다 갚은 마당에 광고 비용과 나머지 음원 수익들, 방송활동 비용들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모든 이점을 포기하고 템퍼링에 가담했다? 정말 비극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트랙트 측에서도 큰 손해를 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키나라는 멤버는요, 굉장히 오열을 했다고 해요. 전홍준 대표님 역시 이 키나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함께 오열하며 키나를 맞이해줬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키나의 복귀 당시 이야기죠. 근데 이 소속사의 식구들을 키나가 볼 때마다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너무나 미안해하고 매일 눈물을 흘리다 보니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보자. 더 이상 울지 마라. 그리고 키나 역시 매일 피나는 연습을 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소속사의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나머지 3명 멤버들에게 그럼 이 키나와 함께 정산금이 지급이 되냐 안 되냐. 아시다시피 키나라는 멤버가 수천만 원을 정산받는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힘들 거다. 왜냐면 이미 어트랙트에서는 3트리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했고 거기에는 명백히 버기버스 안성희 씨와 템퍼링의 뒷배 세력들과 밀접한 공모 내역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계약 해지에 있어서 함께 공모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근데 이게 곧 공범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위약금, 위약벌 엄청나게 지금 법무법인 광장 측에서 멤버들에게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될 거다. 근데 그게 돼야 이 3트리오 멤버들에게 정산을 해주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약 해지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 멤버들 입장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바로 법무법인 발언을 통해서 우리들은 본안 소송까지 가겠다. 황당무계한 소리를 늘어놨죠. 근데 확인을 해보니 계약이 해지되고 난 이후에 어트랙트 측에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 증명을 이 3트리오 멤버들이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그럼 과연 3트리오가 뭐라고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이 내용 증명은 크게 첫 번째로는 이번 계약 해지가 어트랙트의 과실로 인해서 해지가 됐다. 과실로 인해서 해지가 됐다. 그래서 그 계약 해지 전까지는 모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쉽게 말해서 이 본안에서 소송을 따져보겠다라고 했던 것은 이 계약 해지의 과실을 본인들이 아니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게 이 3트리오 멤버들이 지금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이가 없죠. 그래야 위약금과 위약벌 소송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 소속사의 과실로 인해서 우리가 해지가 됐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약벌과 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속계약 해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들이 우리에게 있었다. 계약 해지되기 전까지. 그 얘기 무슨 말이냐? 지금 키나라는 멤버에게 정산된 금액처럼 우리도 달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3트리오에게도 정산금의 권한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멤버들이 이탈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급될 정당한 정산금이었지만
이 3트리오 멤버들은 키나와는 다르게 어땠죠? 소속사를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택트가 굉장히 큰 손해를 봤죠. 그러니 여기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금액을 제하고 나서 뭐 남은 정산금을 주던지 말던지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트랙트 측에서는 민사와 형사 모든 방안을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3트리오 멤버들에게 지금 줄 정산금은 없단 얘기예요. 아니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나가는데 월급 달라. 뭐 이 얘기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법적 다툼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키나는 행보가 매우 다르다고 해요. 당분간은 뭐 많은 활동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근데 뭐 빌보드 뮤직 어워즈 사실은 뭐 후보가 됐고 여기에 온라인 형태건 뭐건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많이 점쳐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키나라는 멤버가 빌보드 차트 어워즈에 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키나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세계적인 기업들과 콜라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키나는 받아주게 된 전홍준 대표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야 하고 더불어서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남기며 호소했었던 키나의 모친 어머님에 대한 이 감정 호소가 없었다면 키나가 돌아오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나아가선 돌아왔다 하더라도 많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두 사람의 덕분에 키나라는 멤버는 복귀하여 세계적인 그룹, 세계적인 기업과 지금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놀랍죠?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키나가 기업들에 대한 러브콜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떡상 가자! 라는 외침이 터지고 있고요. 만약 키나가 세계적인 기업과 콜라보를 하고 이때까지 못했었던 대기업들과의 광고가 촬영이 돼서 만약 방송으로 송출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TV로 목도하는 순간 이 3트리오 멤버들과 그의 가족들은 억지로 부여잡고 있었던 멘탈마저도 무너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내용 증명까지 보낸 것에 대하여 이 3트리오 멤버들의 부모님들에게 호소하는 누리꾼의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부모님들 제발 이렇게 끝까지 가면 파산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두 손 두 발 싹싹 빌고 모든 템퍼링의 증거를 가지고 가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선처를 바랬으면 좋겠다. 적어도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은 그렇다면 법적 책임은 면하게 해줄 뿐이다. 지금도 부모님들 어떻게든 간보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처음에는 상고까지만 기다려보자. 이번에는 배임 횡령으로 형사고발을 한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지켜보자. 그러더니 이제는 본안 소송까지만 기다려보자. 이거 같은데 지금까지 단 한 가지라도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냐. 애초에 한쪽 말만 듣고서 시작한 소송이라 이길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을 빌고 선처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러다간 여러분들의 집안에 빨간 딱지가 다 붙게 된다. 그렇다면 어트랙트도 봐줄 수가 없다. 왜 빨간 딱지 이야기를 할까요? 빨간 딱지는 압류가 됐을 때입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안성일에 대한 저작권 가압류 신청 승인을 받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도 이미 청구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막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큐피드의 노래 음원만으로 이 피프티 멤버들이 갚아야 했었던 직접비 투자금 30억을 다 갚고도 정산금이 지금 키나에게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투자금 다 갚고서도 얼마나 지금 흑자가 발생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3트리오 멤버들의 부모님들은
여전히 어트랙트와 끝까지 해보겠다. 그 와중에 우리에게 정상금 달라? 와,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정상금을 다시 달라라고 말한다라는 건 정말 비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키나라는 멤버는 시간이 갈수록 정말 큰 대기업들과의 콜라보와 전홍준 대표님이 애초에 피프티 멤버들을 위해 준비했었던 해외의 많은 기업들, 콜라보, 앨범 발매, 공연, 각종 이슈들이 터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삼트리오 멤버들은 그냥 멍하니 지켜보며 전홍준 대표님의 엄청난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광장의 소송전만 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산금을 달라. 그것이 요번 계약 해지 너희 어트랙트에 과실이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된 건 맞지만 그 직전까지는 우리에게 권리가 있었지 않냐. 그러니 그때까지 발생했었던 정산금 달라. 이 내용 증명인데, 자, 내용 증명이 뭐죠? 내용 증명이라는 건 달성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한테 편지를 썼어. 이런 내용으로 언제 보냈어? 그냥 그것만 증명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물론 이 내용 증명이요. 나중에 증거가 부족할 때는 정황상의 이유로서 활용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간혹 있어요. 결정적일 때 이런 내용 증명을 보냈었더라 라는 정도의 정황으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판사가 지금 템퍼링 사태로 콕 집어서 국가에서조차 주목하고 있는 삼트리오에게 우리 그때 내용 증명도 보냈다. 우리 권한 있다고 내용 증명했다라는 걸 가지고 아 그래 너희들 권리가 있으니까 캐나처럼 정상금 받아 라고 하겠습니까?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어거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법무법인 발은 바로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의 황당한 주장이 다시 한 번 더 많은 누리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이랬죠. 다른 측에선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물론 항고도 하겠지만 기각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존속이 된다 하더라도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멤버들에게 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지 활동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될 거다. 아마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 같다. 그리고 피프티의 결별 의지 이유에 대해선 중요한 황당 발언이 나오죠. 전홍준 대표라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 자산이라든지 재원들이 유출되는 부분들을 믿을 수 없다. 멤버들은 범법 행위라는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는 취지다라고 강하게 말했죠. 이 말이 됩니까? 지금 본인들이 법적으로 증명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그 와중에 전홍준 대표님을 범죄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고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거를 뭐 자랑이라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해서 공개를 했는지 누가 봐도 여론몰이를 위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이와 함께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본안소송 함께 제기하는 건 역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전홍준 대표 고발과 관련해 새롭게 인지한 내용들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새 신문기일도 열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럼 뭐하죠? 이러고 나서 한국 기각됐잖아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일입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을 범죄자라고 치부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공개된 그 내용 증명서입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한편 어트랙트 기사는 10월 19일 우리들에게 전속계약 해약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그에 따라 발신인들과 기사 사이에는 적어도 이 사건 전속계약 외 해소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가
합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전속 계약 관계가 위와 같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속 계약의 기해에 이미 발생된 기사의 발신, 3트리오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양지해 줬으면 좋겠다. 위에다가 지금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본안 소송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정상금 키나한테 준다고 하니까 전속계약에 의해 이미 법적 책임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우리와의 계약 효력이 존속했지 않냐? 여전히 존속하고 있지 않냐?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계약 해지해달라고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정상금 준다고 하니까, 어쨌건 전속계약 효력이 그 전까지는 있었던 거 아니야? 정상금 우리도 줘. 자, 왜 많은 누리꾼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과 비난을 3트리오 멤버들 측에 쏟아내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어트랙트는 원작자와 저작권 양도 계약을 한 적이 없다. 스웨덴 작곡가들과 어트랙트가 하지 않았고 더기버스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기간의 저작 재산권은 용영에게 돈을 지급하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기버스가 스웨덴 작곡가와 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트랙트가 가지고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음악 저작권 협회에 음원을 등록할 경우 저작권 양도 확인서에 원작자 3명, 스웨덴 작곡가의 사인을 위조했다라고 주장했고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선 더기버스가 원작자들과 체결한 큐피드 저작물 양도계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사문서 위조 고소건은 100% 무죄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스웨덴 작곡가들도 지금 안성희 씨에게 고소 조치를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위조를 했잖아요. 위조한 게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에서는 사문서 위조 고소권은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양도 계약은 양도자와 피양도자가 직접 체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더기버스와 스웨덴 작곡가가 하는 거다. 근데 이 어트랙트는 단 한 번도 큐피드 곡의 저작권 소유를 주장한 바가 없다. 안성일 씨가 저작권을 구매하지 않고 사인 및 문서를 위조해서 음원협회에 불법으로 등록했다고 우기고 있다. 그런데 자신들 몰래 안성일이 저작권을 구매해서 열받는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어트랙트는 큐피드 곡의 저작권을 직접 계약한 적도 없으면서 왜 화를 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트랙트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유튜버들과 저작권의 저자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의 뇌피셜이다. 말이 됩니까? 지금에 와서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심지어 키나라는 멤버의 이 지분까지도 자신이 사문서 위조를 해서 안성일 씨가 가짜 사인을 했는지 더기버스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위조된 사인으로 저작권에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 키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 때는 이렇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런 글이 과연 단순 팬심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알 수 없는 세력에선 오기재의 저작권만큼은 필사적으로 사수하려고 했을까? 오기재의 저작권은 합법적이다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야기를 했을까? 결국 지금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교보문고뿐만이 아니라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있지 않습니까?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마저도 교보문고가 됐건 또 다른 거대 세력이 됐건 결국 이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NFT, 가상 재산 가치에 대한 판권을 판매하고 사는 거대한 코인 사기극의 일원들이 아니냐, 이런 그림이 지금 맞춰지고 있다니까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건의 끝에는 베스트가 있었다. 자, 베스트 코리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에 안성희 씨와 백이사가 있었고, 베스트의 미국 본사의 한국지사를 만든 담당자가 제프 킴이라는 킴 티모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과 안성희 씨가 함께 베스트 코리아에 있다가 차후에 KAMP라는 곳에서
전홍준 대표님을 만나 걸그룹을 만들려다가 이 베스트 코리아를 만든 제프킴은 빠지고 같은 직원이었던 안성희 씨와 백이사가 더기버스라는 용역업체로서 전홍준 대표님과 딱 붙게 된 거죠. 이 베스트라는 것이 결국 폰지 사기, 코인 사기 그게 원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흐름이 이어져 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안성희 씨의 저작권은 합법적이다라는 여론몰이가 계속 있어 왔더라는 거예요. 사실 전홍준 대표님은요, 가처분 소송부터 지금 1년의 사태까지 승소하거나 이길 가능성이 1% 미만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처분 자체가 승률이 90%가 훌쩍 넘는, 일단 안성희 씨도 키나 아버지와 통화했었던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웬만해선 정말 승인이 납니다. 근데 이게 황당하게도 정말 판이 뒤바뀐 거죠. 근데 이 와중에 교보문고가 더기버스 설립 이전인 AMP 베스트와 함께 했었다라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교보문고가 워너뮤직 코리아도 함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교보문고라는 거대 세력이 정말 이 더기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정말 이 코인 사기극과 연루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보면 2018년도 7월 달에 백이사가 디렉터로서 베스트 코리아에 근무를 시작했고 9월 11일 날 회사가 설립이 됐고 사내 이사에 취임이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코리아의 부문 대표가 돼요. 그런데 잘 보면 이 AMP 라이브라는 회사, 이곳이 이 AMP 라이브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팀킴과 안성희 씨가 함께 설립한 멤버로서 여기에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2019년 9월 16일 날 조선 혼담 공작소 드라마가 방영이 돼요. 이때 교보문고가 공모로 만든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이 된 겁니다. 이미 교보문고와 함께 한 거죠. 그러면서 이 AMP 라이브라는 곳에서 조선 혼담 공작소 OST 작업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기버스의 대표이사로 안성희 씨가 함께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 3월 16일 날 백이사가 사내 이사를 퇴임하게 됩니다. 어디에 퇴임하게 되느냐? 바로 베스트 코리아에서 퇴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3개월 뒤에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리뉴얼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이 베스트 코리아의 플랫폼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보셔야 돼요. 2021년 5월 18일 날 역시 안성희 씨도 이 AMP 라이브라는 회사에서 사내 이사를 퇴임을 하고 어트랙트의 CEO인 척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2020년 6월 달에는 백이사와 함께 어트랙트의 시니어 디렉터, 그러니까 더기버스로서 용역업체로 함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미 이 세 군데의 회사, 베스트 코리아, AMP 라이브, 더기버스,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세 가지 기업이 이미 교보문고와 그 이전부터 함께 했었다라는 정황들. 그리고 이 세 개 회사가 처음에 이 베스트 코리아가 폰지 사기로 한탕 땡기고 없앴다라는 의견들, 그리고 조선운동 공작서의 OST 작업을 AMP 라이브에서 안성희 씨가 함께 하고 이미 더기버스 대표이사를 역임을 했고 이 작업이 끝난 뒤에 전홍준 대표님과 계약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교보문고는 안성희 씨가 베스트 코리아의 사내 이사, 그리고 AMP의 사내 이사, 그리고 이때부터 함께 했었다라는 것 자체가 팩트이고 확실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5월 달에 미래 먹거리는 IP, 바로 이런 저작 재산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보문고는 컨텐츠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조선 혼담 공작서가 탁 더기버스의 안성일과 백이사가 OST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이렇게 사진도 함께 찍었고요. 나아가서는 결국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됐고
심지어 이 OST를 누가 불렀느냐? 바로 템퍼린 사태의 주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손승연 씨가 또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를 또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배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죠? 더기버스의 안성일, 백진실 이사, 그리고 베스트 코리아의 팀킴, 교보문고, 워너뮤직 코리아, 손승연 씨,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거기에 3트리오의 멤버들, 7개의 세력이 뭉친 거대한 카르텔 그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만약 정말 베일을 벗게 되면 이미 앞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전홍준 대표님이 다 이 부분을 밝혔다고 했어요. 이미 멤버 3명이 안성희 씨와 공모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재판과 증거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카르텔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하나하나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누리꾼들의 의혹들이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요, 온 나라가 뒤집힐 만한 일대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 산푼이들, 현재 근황을 추측한 글도 올라옵니다. 업무적으로 팀 방출을 당했으니 동거할 이유는 없지만 이키나라는 멤버가 혼자서 소속사로 돌아갔듯이 분열되거나 누군가 이탈할까봐 서로 믿지 못하여 서로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동거를 지속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팩트든지 간에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혹은 검찰을 통해서 차후에 하나하나 밝혀진다면 그 사태는 우리의 상상을 뒤집어 엎게 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의혹들의 정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